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한 가지 있는데 섹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봇 섹터가 있으면 로봇 섹터가 상승을 하면 보통은 한 95%의 이상 로봇 종목들이 탄력이 나오고 로봇 섹터가 하락하면 다수가 이렇게 95%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 게 일반적인데, 그런 반면에 이번 주는 하나의 섹터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한 40%, 또 내린 종목이 60%, 이런 식으로 그룹군을 지어서 짓지 않는다는 것이 그 특징과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나무 영상을 한 20분, 30분 이렇게 오래 꾸리는 거는 선호를 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섹터 경계가 약해졌다. A 섹터가 오르면 다음에 B 섹터, 다음에 C테마는 어디로 갈까, 이런 빈집을 노리는 형태가 유효했다면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이런 식의 접근은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다음 주 시장은 또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거래량 회전이 많이 된 종목 위주로만 간추려 보고자 합니다.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그럴 때 전략을 잡아보겠다는 것은 기술적 차트, 기술적으로 전략이 강하다는 것인데, 절대 차트만 그림 맞추게 하듯이 맹신하는 것은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재료의 연속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면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부방에서 관점 공유한 내용이 오늘 연관성이 많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를 제가 월요일, 화요일부터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공부방에서 공유를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쪽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6가지. 임상, AI 신약 등등등등. 여기서 탈모는 빠졌네요. 탈모도 있고, 비만 치료 쪽이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쪽은 대다수 종목이 비만 치료 관련해서 재료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덜 오른 종목 위주를 지속 찾아가면 유효할 것 같다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이고, 그 중에서 G2G 바이오나 한올 바이오파마나 한올 바이오파마 레포트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봉, 그 전에 앞서서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제가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앞에는 이렇게 매매한 흔적이 없다가 이 시점에 사서 이렇게 매도를 했던 이유는 이게 오늘의 주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왜 그렇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일단 음봉으로 이렇게 눌렸는데, 어느 정도 다 뺀 게 아니고 특정 구간을 유지하면서 눌렸습니다. 자, 그 다음날은 양봉 캔들로 이렇게 받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이런 그림입니다. 그림으로는 장대 양봉이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날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다음날에 잘 받치는 캔들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특정 모멘텀,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날 이렇게 눌렸다는 것은 위에서 저항이 작용을 했다. 이 47,000원대에서는 저항이 작용을 했다. 그러면 내려야 되는 게 내리지 않고 받쳤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 음봉에서는 매집이 되고 있다. 매집이 되었다. 매물 소화가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까지는 모르죠. 이까지는 모르고 다음날 하락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날 받쳐주는 캔들이 하나 내지 지속이 된다면, 이렇게 하루나 이틀, 3일 지속이 된다면 훨씬 여기서 매집이 잘 되었구나, 단기 매집입니다. 단기 매집에 메리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주봉 흐름을 보면 지금 저항을 받은 이런 부분에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에서 확인을 하고
매매를 진행을 한 것이고, 그 다음 내용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목요일에 공유를 드렸는데, 역시나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런 모멘텀의 연속성으로 선상에서 공유를 드립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비만 치료에 대한 내용이 모멘텀입니다. 차트 흐름으로는 주봉상 3년여 만에 최대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장대 양봉 이후 거래대금이 급증을 하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다음날 눌리고 다음날 받치는 흐름을 추적을 하면서 목요일 오늘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다려 볼 때이고, 환울 바이오 파마 차트를 복기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관건은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장대 양봉 나오고 눌리고 하루 받쳤다라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섹터 강세 흐름이 살아있냐, 재료의 연속성이 있냐,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제약바이오를 지금은 볼 시점이었는데 섹터가 살아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흐름이죠. 어떤 특정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 호재가 있다, 일정이 있다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현재 좋았는데 다음 날도 크게 눌리지 않았네, 좋았다. 하루 받치면 좋은데 다음 날은 잘 받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수목금 시장 영향이 있어서 좋지 않았죠. 일단 시장 영향에 지금 금요일 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임수 하락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 이 정도까지 또 올려줄지 그건 모릅니다. 일단 만약에 올려준다면 여기서 단기 매집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저는 이날은 단기로 단타로 손절매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런 시점부터는 그냥 정말로 공방에서 공유를 드렸다시피 기다려 볼 때입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다려 볼 때, 진짜 기다려 볼 때면 진짜 기다리는 게 주식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한 그런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철칙이죠.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강원에너지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를 제가 한번 같이 공유를 어디서 해볼까요? 바로 여기죠. 여기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하루 눌렸고 그 다음날 하루 받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 매집이 여기서 물량이 거래가 실리면서 매물대가 여기서 쭉 이어 있는데 이 장대 음봉이 이게 매물 소화의 봉이었다면 더 빼지 않고 여기서는 단기 매집의 봉으로 판단을 할 때는 바로 이런 캔들이 나오면 가장 확률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에너지가 그러면 재료의 연속선상이 성이 있느냐를 볼 때는 제가 지난주 영상에 강원에너지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런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라는 사유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에너지는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앞에는 매매한 흔적이 없다가 지금 이런 시점부터 매매가 있죠. 물론 이 시점에는 손절매를 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차익 실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 매매를 할 수 있던 것은 일봉상 지금 단기로 이런 시점부터는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어떤 호재가 나왔고, 그런데 앞에 매물대가 잘 소화를 해주고 있나는 것은 이걸로 모릅니다. 그 다음날도 모르는데 그 다음날 받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 매집이 잘 되고 있다, 잘 되었네, 그렇게 눈을 뜨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고영. 금요일에는 공방에서 고영이라는 종목을 공유를 드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월 유럽 전시회 신제품 공개. 이게 세미콘 유럽 전시회죠. 세미콘 유럽인가? 아무튼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HBM 관련 그런 신제품 공개가 있고 또 의료 로봇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반도체 HBM이나 로봇이랑 다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다.
차트 흐름은 지금 시장 리스크에 부각되는 섹터가 부재할 때는 거래대금 대장 종목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탈출 기회는 줄 수 있는 거래대금이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영 차트로 돌아와서 역시 대량 거래, 의미 있는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고, 이런 호재는 HBM이든 의료 로봇이든 일단 반영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주봉상, 일봉상 매물대가 있습니다. 거래가 터졌던 앞에 이런 매물대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윗꼬리 고점을 남겼고, 역시나 이 대량 거래가 지금 음봉으로 눌렸기 때문에 이 음봉이 매물 소화봉인지 또는 이 장대 양봉이 매물 소화봉인지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눌려버린다면 이거는 단기 매집이 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영은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가 여기서 잘 받쳐주는 캔들이 하루 이틀 정도만 나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집으로는. 그래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현재 보유 중인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은 분차트상 차익 실현도 하고 여기서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때는 고민을 하다가 매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차익 실현도 하고 또한 여기서 손절매도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었던, 회전이 많이 되었던 종목이 잠시 눌렸고 또 한 번 상승을 할 때, 그럴 때는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매매를 했고, 지금은 또 한 번 분할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월요일에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조금 성급한 매매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보유 중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은 그러면 여기서는 잘 받쳐주는 캔들이 하루 이틀 나오면 역시나 상방으로 열어놔야 되겠다. 근데 이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공방에서 공유를 드렸다시피 11월 전시회, 세미콘 전시회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이런 일정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재료의 연속성이 있을 만한가,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카티스,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위주로 보겠습니다. 카티스는 거래가 앞에보다는 많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은 이렇게 처음 생긴 241선 장기평선이 처음 생겼는데 처음으로 돌파를 해줬고, 처음으로 지지를 받는다면 또 한번 이렇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K3i 로봇 관련주로 상장한 이래로 최대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나 장대 양봉 거래 터진 캔들, 그 다음에 여기서 받쳐주는 캔들 5일선 기다려보면 어느 정도 타점이 나오고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일정, 중요한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과 벤츠 회장 회동 일정이 11월 14일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가 예상 기업은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벤츠의 OLED 납품 논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협업도 추진, 그리고 벤츠와 LG그룹도 만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대기업 모멘텀, 일정 모멘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차량용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아남전자, 하만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이렇게 봐야 된다 공유를 드립니다. 자,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런 대량 거래, 여기서 매물 소화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강원에너지의 이런 캔들 다음에 매물 소화가 되고 있느냐는 것은 여기서 버텨주는지 그런 흐름으로 매물을 소화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없었던 매매가 없다가 왜 이때 매매를 했느냐, 그런 것은 한번 보시면 좋겠죠. 이럴 때 매매를 했던 거. 오늘 내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끝난 거 말고 이제 집중을 해볼 만한 것은 고영. 여기서 거래대금이 1조 이상이 들어와서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차트적 흐름만 보면 매집이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매집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봉상 우리가 추적해 볼 만한 범위를 한번 잘 추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신규주. 신규주는 말씀을 안 드렸는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닉 솔루션, 그 다음에 노타, 이노테크. 시장이 좋지 못할 때는 신규 테마가 들썩들썩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번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으면, 보통은 세월이 지난 신규주가 다시 한번 21선 돌파하면서 들어왔으면 이런 흐름들이 자주 나오죠. 윗꼬리로 고점을 길게 남겨주면서 물리게 하는 그런 그림. 그래서 단기적인 여건이 가능하신 분들만 신규주 테마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이렇게 일정 모멘텀, 그리고 꼭 봐야 될 종목,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내용만, 그리고 봐야 될 종목만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뒷사람이 개에 물리는 법이니까 현금도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도 건강과 건승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